최근에 이 IRP 퇴직연금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IRP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과 더불어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직자분들도 오늘 영상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는 IRP 퇴직연금 초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지 최신성을 갖춰서 꿀팁까지 담아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원숭이도 이해할 수 있는 IRP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그냥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퇴직연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회사와 직원이 있을 때 퇴직금 걱정하지 마, 알아서 굴려줄게 하면은 그냥 직원은 주는 대로 받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죠.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줍니다. 이 유형의 장점은 우리 직원들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된다. 편안하다.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께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퇴직금은 결국 내 돈인데 회사가 알아서 잘 굴려줄까? 그냥 내가 직접 굴리면 안 되나? 라는 생각에 좀 부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유형은 회사가 직접 굴린다고 해서 공식 용어로 확정급여형이라고 하고요. DB형이라고 합니다. DB형이란 말을 가장 보편적으로 잘 씁니다. 여기서 평생 못 까먹는 김잔잔식 암기법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형의 장점은 편안하지만 단점으로는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죠. 회사가 굴려줘서 DB형 답답하다. DB형 답답하다. DB형 답답하다. DB 답답. DB 답답. 회사가 굴려줘서 답답하다. DB 답답. 평생 못 까먹는 김잔잔식 암기법 첫 번째 완결되었습니다. DB 답답. 그래서 내가 직접 굴린다가 나옵니다. 퇴직연금 세 가지 중 두 번째 유형입니다. 회사와 직원이 있을 때 직원이 각성하는 거죠. 개몽을 했습니다. 아니 퇴직금 일단 입금해주세요. 제가 직접 굴리다가 퇴사할 때 가져갈게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회사는 뭐죠? 뭐 그래요 하고 중간에 금융기관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금융기관에 매년 1회 이상 직원의 월급만큼을 이 금융기관의 직원의 통장으로 적립을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직원은 바로 돈을 뺄 수는 없지만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저렇게 돈을 굴려서 나중에 퇴사할 때, 은퇴할 때 이 자신이 굴린 돈을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를 내가 직접 굴리는 유형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공식 용어로 확정기여형이다, DC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평생 못 까먹는 김잔잔식 암기법 두 번째 들어갑니다. DB형은 답답하다. 회사가 굴려서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굴린다. DC형은 시원하게 내가 직접 굴린다. DC형 시원하게. DC형 시원하게 내가 직접 굴린다. DC 시원하게 내가 굴린다. DC형 시원하게 굴린다. 김잔잔식 암기법 두 번째 벌써 완결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김잔잔식 암기법 세 번째. 제가 DB는 답답, 회사가 굴려서 답답하다. DC는 시원하게, 내가 굴린다.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사실 DC형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IRP는 아예 성격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회사와 직원이 있을 때 회사가 다루느냐, 직원이 굴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만 외우면은 나머지 유형은 반대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B 답답 이것만 외우면은 뭐다? DB형, DC형 구별은 끝났다. DB형, DC형 구별 못하시고 평생 동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DB 답답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평생 못 까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요. 이것은 쿠키 영상으로 제가 맨 마지막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김잔잔 꿀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잔잔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럼 DC형이 더 좋은 건가요?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DB형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이 영상 이미 다뤄드렸거든요. DC형, DB형, 나에게 맞는 유형은 무엇일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선 이어서 퇴직연금 3가지 중 마지막 3번째 유형 3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유형은 DB/DC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유형 3은 퇴직금 저금통이다. DB형, DC형이 있을 때 저희가 회사를 퇴사하거나 이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회사에서 이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퇴직금 넣어드릴 테니까 IRP 계좌 만들어 오세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게 2022년 4월 14일부터 전면 의무화가 됐습니다. 단 300만 원 이하 55세 이상인 분들은 예외가 있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퇴직금 받자마자 족족 쓰지 말고 IRP 계좌에 넣어놓고 묶어두고 은퇴할 때까지 굴렸다가 은퇴하고 받으라 라는 정부의 유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줍니다. 만약에 너가 이 IRP도 받자마자 해지해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렇게 해지하면은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죠. 그리고 당근도 줍니다. 55세까지 버티면은 당근을 줄게 해서 준 것이 첫 번째로 세액공제와 두 번째 절세 혜택,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 혜택이 들어갑니다. 아주 해자롭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16.5%, 이자가 16.5%가 들어가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수익률들에 집착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이렇게 국가에서 세금으로 꽂아져 버리는 확실한 것에 집중하자. 절세계좌 3종 세트 항상 소개해드릴 때 연금저축, IRP, IS, IRP 꼭 껴서 말씀드렸죠. 이렇다 보니까 IRP 자체는 사실 일반 사기업,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퇴직금 자체가 없고 공직자들도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혜택을 저렇게 줘버리니까 나는 못 만드냐, 나도 IRP는 만들고 싶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니 원래 퇴직금 저금통으로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도 IRP는 만들게 해드릴게요 해서 이분들도 최근에서야 IRP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인 IRP는 원래 본질은 퇴직금 저금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젠 절세 계좌로, 혜택 계좌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시면은 벌써 3가지 유형 빠삭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퇴직연금과 IRP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번에 살짝 개정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대에서 50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DB형과 DC형 차이를 모르고 있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퇴직연금이 DB형, 회사가 굴리게끔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DB형이 있는데 수익률이 어떻죠? DB형이 가장 낮은 실정이다. 게다가 이 퇴직연금은 원리금이 보장이 되는 원리금 보장형과 좀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는 실적 배당형이 있거든요. 이건 원금 보장, 보수적이고 이건 적극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전체를 따졌을 때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원리금 보장형은 무엇이냐? 대부분 은행 예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죠? 또 원리금 보장형은 수익률이 1.35%로 굉장히 낮아요. 여기에 저희 은퇴 자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이 큰 돈을 장기적으로 수십 년간 투자할 건데 매년 수익률이 1%밖에 안 된다.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 DB 같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뭐죠? 소수의 대략 한 13% 정도 될 겁니다. 소수의 분들만이 실적 배당형으로 굴려서 6.42% 수익률을 올리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실적 배당형이 무엇이냐? 주식, 채권, 펀드, ETF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익숙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굴리는 소수의 적극적인 소수의 투자자분들만 이렇게 갭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7천만 원 차이가 난다. 2배 차이가 난다. 이런 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DB형보다는 그래도 DC형이 그리고 원리금 보장형, 예적금보다는 실적 배당형, 주식 채권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걸 증명하듯이 이쪽이 더 좋은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핵심이 이 퇴직연금도 은행에서 굴릴 수도 있고 증권사에서도 굴릴 수 있거든요.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적 배당 상품도 은행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걸 보면 어떻죠? 제약이 많습니다. ETF, ETN, 리츠, 인프라 펀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은행. 그런데 반면 어떻죠? 증권사 올 그린라이트 시원합니다. 게다가 똑같은 ETF도 은행에서는 실시간 매매가 불가해요. 연금 수령 방식도 증권사가 훨씬 더 다양하죠. 운용 상품도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역시 증권사다. 그래서 팩트로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 현황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증권사 쪽이 9.45%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리해드리면은 은행보다 증권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트렌드를 알았는지 증권사 쪽의 성장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씩 쭉쭉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냐? 저희가 IRP를 만들 때 퇴직금 드릴 테니까 IRP 계좌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계좌, 통장, 그럼 은행에 가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가 대부분 지금 은행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왜 우리 은행에는 김전자님이 말하는 상품이 안 보일까요? 은행으로 가입돼서 너무 눈물 납니다. 기업은행은 예금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네요. 은행은 수익률이 너무 작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다시 증권사로 가입 가능할까요?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오늘의 세 번째, 이렇게 바뀝니다가 나옵니다. 31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사실 이 이전은 이전에도 가능하긴 했어요. 하지만 은행에 있는 상품들을 다 팔고 그 다음에 증권사로 다시 옮겨서 다시 다 사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거든요. 사고 파는 과정에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돈이 들고 그 사고 파는 기간 내에 가격 변화라도 생기면은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게 또 스트레스고 할 일이고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신청만 하면은 통으로 그냥 은행에 있던 계좌의 모든 상품들, 여러 가지 상품들 통으로 포장 이사 시켜주겠다 라는 게 이번에 개정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기실 수 있고요. 보험사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증권사에 옮기실 수 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증권사도 옮길 수 있습니다. 나 IRP 써보니까 이 증권사 마음에 안 드네, 다른 데로 갈아타야지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고,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역주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도 가능하다. 모두 포장이사가 가능해졌다 라는 게 이번 개정의 골자고요. 그래서 금융권 관계자도 결국에는 증권사들의 공격과 은행권의 방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로 많이 몰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서 디테일 살짝 보겠습니다. 증권사 이전이 되긴 해도 같은 유형만 됩니다. DB는 DB, DC는 DC, IRP는 IRP만 되고요. 하지만 DB에서 DC로 아예 못 옮기는 건 아닙니다. 원래 기존에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DB로 굴리다가 DC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DB의 장점과 DC의 장점만을 살려서 내가 최적의 타이밍으로 DB에서 DC로 옮기는 그런 전략을 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퇴직연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이 최적의 타이밍과 관련해서도 다뤄드렸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김잔잔 필수 코멘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옮길 옴 새가새. 제가 공간이 부족해서 줄임말로 써봤습니다. 옮길 분들 옮기시고 새로 가입하실 분들 이번에 새로 가입하세요. 두 번째 코멘트, 기존 이용자분들 오랜만에 점검해보세요. 잘 굴러가고 있는지, 리밸런싱은 필요 없는지, 놀고 있는 돈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IRP에 돈 입금하셔야 됩니다. 입금하셔야지 세액공제 16.5%를 받아버린다.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입금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날 때 넣어두셔라. 왜 이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냐면은 이런 대기업들끼리 경쟁이 심해지면은 소비자에게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세금에서 왜 유난히 증권사 퇴직연금 광고가 많지 싶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이유씨 어떻죠? 우리은행 퇴직연금 우리로 넘어와 유혹하고 있죠. 안유진씨 하나은행 평생 너 하나만 볼 거야. 광고도 많이 하고 특히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 하나은행, 증권사들은 어떨까? 증권사 모델은 누굴까? 한국투자증권 아주 담백하죠. 펜만 하나 들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 이벤트 한다. 안 오면 어쩔겨. 빈수레가 요란하다. 증권사 담백해요. 연예인 필요 없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내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오면 어쩔겨. 쌈박하게 사전 예약 이벤트 정도 해주는 겁니다. 여러모로 예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연금저축이든 재테크를 하시려면 증권사와 친해지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DB형, DC형 장단점 다뤄드렸고요. 퇴직금 1억 만들기 대작전 다뤄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한 번에 다 받을까?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까? 퇴직연금 시리즈로 다 다뤄드렸고요. 특히 IRP는 더욱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깔끔하게 기본 개념 정리해드리고 특히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신 게 어떤 자산을 넣으면 좋을까? 김잔잔식으로 시원하게 정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들. 그리고 저는 이미 은행에서 가입하지 마셔라. IRP 계좌를 어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좋은지까지 IRP 시리즈로 일목요연하게 다뤄드렸습니다. 퇴직연금 시리즈와 IRP 시리즈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IRP 입금하셔야 세액공제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연말 필수 리스트들 제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샀다 팔았다 하셔야 되죠. 연금저축 IRP 납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대비해서 이것저것 환급 받을 수 있는 것들 제가 또 다뤄드릴 건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셔야 제가 이런 것들 시적절하게 챙겨드리고 최신성 있는 뉴스들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댓글에도 요청해 주셨는데 보고 계신가요? 많은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못 까먹는 김잔잔식 암기법 네 번째. 이게 진짜 최종입니다. 무엇이냐? 제가 DB형은 답답하다. 회사가 굴려서 답답하다. DB 답답 말씀드렸고요. DC형은 시원하게. D 시원하게 내가 직접 굴린다. 근데 굳이 DC형은 생각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DB형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거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서 DB는 답답, DC는 시원 이게 이미 외워져 버렸어요. 이미 영상을 본 것만으로. 제가 반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난 회사 걸리고 있으니까 좀 답답, DB 답답 이렇게 나와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못 까먹는 김잔잔식 암기법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자연스레 암기가 되었다로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